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국에서 온 한 소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탈.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그녀는 한국어 능력 시험, 즉 한국어 능력 시험에 무려 6번 도전한 끝에 최고 등급인 6급을 받은 놀라운 도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조차 읽을 줄 몰랐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무엇이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크리스탈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이에요. 현재 19살이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유창하게 말하거나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어를 배우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되었답니다. 저는 18살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사실 한국 방문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갭이어를 가지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처음엔 유럽 여행을 계획했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나라를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저는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한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죠.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배운 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공유하며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건 16살 때였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세계사 수업에서 한두 번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 도깨비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며 자막에 의존해봤는데 몇 회를 보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대사의 울림이 클까? 이 언어가 가진 매력이 뭘까?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자막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 가족 간의 따뜻한 정, 그리고 친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한국 음식과 전통 문화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영국에서는 흔히 먹을 수 없는 김치찌개나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레시피를 찾아보며 요리하기도 했고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게 제 작은 꿈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개념이 저를 깊이 매료시켰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왔죠.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뒤 저는 곧바로 인터넷에서 한국어 공부 자료를 찾아봤어요. 처음엔 한글 읽는 법부터 배웠는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자가 있다니. 혼자 공부를 시작했지만 한계를 느낄 때쯤 저는 유튜브에서 무료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글 읽기부터 초급 문법, 그리고 기초 회화까지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를 발음해봤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공부를 이어가던 중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 강사님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라고 소개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이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단순히 시험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자 제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저는 바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음 토픽 시험에 도전한 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열심히 한글을 익히고 기초 단어와 문법을 배우며 나름 자신감이 생겼죠. 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해보자.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시험지가 배부되고 첫 장을 펼쳤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내가 아는 단어들이 있다. 하지만 곧이어 이건 무슨 뜻이지? 이런 문법은 처음 봐. 처음 보는 표현들이 쏟아지자 머릿속이 하얘지며 당황했어요. 특히 읽기 파트에서 시간이 부족해 문제를 다 풀지도 못했죠. 쓰기 문제에서는 주어진 그림을 보고 한국어로 문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한글로 문장을 쓰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문제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결과는 초급에서 간신히 통과하는 점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망감이 컸습니다. 내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시험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저는 제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를 더 많이 접하자는 목표를 세웠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기였어요. 도깨비 같은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대사를 외워보기도 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지 관찰했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매일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쓰기 연습도 강화했어요.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오늘 날씨가 좋다처럼 간단한 문장밖에 못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한 문장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 커피는 정말 맛있었다 같은 문장을 쓰며 표현력을 키웠죠. 그렇게 두 번째 시험에 도전했을 땐 첫 시험 때와는 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2급이었어요. 물론 고급 단계까지는 멀었지만 그래도 첫 시험에서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2급을 받은 후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웠어요.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토픽 6급에 도전하자. 하지만 6급은 완전히 머나먼 단계였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영국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상대적으로 편안한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먹다는 드시다로 말하다는 말씀하시다로 바뀌는 존댓말 체계는 정말 독특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유튜브 채널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투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요리 채널에서 나오는 이제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같은 표현이나 인터뷰에서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며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체감했죠. 세 번째 시험에서는 드디어 3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시험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에 큰 희망을 얻었어요. 하지만 6급이라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죠. 토픽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연코 쓰기 파트였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맞게 200자 이상의 글을 써야 하는데 단순히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해야 했고 어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모범 답안집을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배워야겠어. 예를 들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다룬 글에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파악하고 그 속에 어떤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지 분석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에게 제가 쓴 글을 보여주며 피드백을 받았어요. 여기 표현은 괜찮은데 이 부분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 피드백을 반영하며 조금씩 글쓰기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험 결과는 4급이었으나 쓰기 파트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어요. 다음에는 반드시 쓰기 파트도 완벽히 해내자. 다섯 번째 시험 준비 기간에는 실전 연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반복했어요. 시험장에서 시간 부족으로 문제를 다 풀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번에는 반드시 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결심했죠. 또한 한국어 원서 읽기를 시도했어요. 처음엔 쉬운 동화책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신문 기사나 에세이도 읽으며 어휘를 확장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쓰는 사자성어나 관용 표현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 시험 결과는 제 예상보다 조금 아쉬웠어요. 4급 점수는 유지했지만 목표했던 6급은 아직 많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열정을 얻었어요. 내 실력은 확실히 늘고 있어. 다음 시험이 진짜야. 마지막 도전은 제게 모든 걸 쏟아부은 시험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모두 이 시험에 담겨 있었죠. 시험지가 배부되고 첫 장을 열었을 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을 통해 추론하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쓰기 파트에서는 제가 준비했던 논리적 구조를 활용해 주어진 주제에 맞는 글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시험이 끝난 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해냈어. 결과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6급 합격.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좌절 그리고 포기가 없었기에 이뤄낸 결과였죠. 한국 사람들과의 첫 대화 낯설지만 따뜻했던 순간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6급을 받은 뒤 저는 한국어 실력을 직접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표현들이 실제로 통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시절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한 곳은 서울의 한 작은 카페였어요. 주문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섰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미리 외운 문장을 떠올렸죠.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제 발음이 서툴렀는지 직원분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내가 너무 엉터리로 말했나 봐. 그런데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그 따뜻한 미소와 이해심 덕분에 제 긴장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소통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어요. 작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좌석에 앉아 단어장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학생, 그거 한국어 공부하는 거야?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칭찬하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언어인데 참 대단하네. 어디서 왔어? 그날 저는 할머니와 2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내리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에 와줘서 고맙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길 바래. 그 순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어요. 그저 시험 점수로는 얻을 수 없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감을 한국어를 통해 이뤄낸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토픽 6급을 받은 뒤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한복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에서 한복을 입은 배우들을 보며 나도 한 번쯤 입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복 대여점에서 고운 분홍색 치마와 자수가 들어간 저고리를 고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어요. 와, 나도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다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면서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궁궐의 웅장한 건축물과 전통 의상의 조화는 제가 한국 역사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날 저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 친구들에게 배운 간단한 전통 예절도 실천해 보았어요. 특히 한국 친구가 제게 알려준 말이 떠올랐어요.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을 담고 있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한복의 소매를 살짝 쥐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저는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체험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먹은 음식은 떡볶이였어요.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떡볶이를 한 입 먹었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맛에 반해서 바로 옆에서 파는 순대와 튀김까지 함께 먹었죠. 그 다음으로는 호떡을 먹었어요. 꿀과 견과류가 가득 들어간 따뜻한 호떡은 추운 겨울날 제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분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떡볶이 맛있죠? 맵지 않아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 음식의 매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죠.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던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한 하루도 잊지 못해요.
그날 저는 한국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간단한 영어를 가르치는 활동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 더 관심이 많았죠. 한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한국말 배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을 좋아하니까요.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섰어요. 선생님, 이거 알아요? 짱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날 아이들과 함께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순수한 웃음을 나눴던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을 합격한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노력과 인내 끝에 이룬 성과는 단순히 점수 이상의 의미였죠. 나는 해냈어. 내가 한국어를 정말 잘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6급이라는 성과가 끝이 아니라 한국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요. 6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한국어 표현을 완벽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시험과 실생활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죠. 저는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겪으며 진짜 한국어를 익히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 제가 가장 감동을 느꼈던 건 세상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되어 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체계는 단순히 공손함을 넘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죠. 드시다, 잡수시다 같은 단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를 중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유머를 직접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영국에서의 제 삶은 한국어를 배우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며 살고 있답니다. 6급을 받은 후 저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한국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팁을 나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 브라질 팬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크리스탈, 당신의 도전기를 보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언젠가 토픽 6급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제 경험이 단순히 저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겪었던 도전과 성취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제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어요. 6급을 받은 후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 친구들과 함께했던 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의 송별회였어요. 그들은 제가 좋아하는 한식을 준비해주고 작은 선물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탈, 너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면 꼭 만나자. 그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죠. 현재 저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며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제가 배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제 도전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어를 통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 도움을 준 유튜브 강사님들, 한국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친구들,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까지.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제게 용기와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어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통해 얻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는 계속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